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한 스타, 상상만으로 꿈에 집을 얻은 기업가 성공 스토리가 넘쳐나죠. 그런데 정작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확언을 외치고 비전보드를 붙여놨는데도 통장은 그대로고 관계는 변하지 않고 삶은 그 자리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뭐야? 이거 다 사기 아니야? 저 사람들 얘기는 다 만들어낸 거겠지. 그리고 결국 이런 자기 개발 영상이나 책을 비웃으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나 그 과정을 겪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발견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왜 당신의 끌어당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진짜 올바른 끌어당김이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을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존 드루티니 박사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학습 장애 때문에 선생님들로부터 배우지 못할 아이라는 낙인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17살 때 인도 철학자의 강의를 계기로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로 결심했고 이후 끝없는 노력 끝에 박사가 되었죠. 지금은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교육자이자 인간 행동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더 시크릿에 출연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단순히 끌어당김을 마법처럼 믿으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끌어당김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당신의 최고 가치와 목표가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장만 잘 이해하셔도 오늘 영상을 다 이해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하루를 살아가며 가장 먼저 신경 쓰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진정 이해한다면 그때부터는 노력해서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태, 즉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원리를 다룰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존 드 마르티니 박사의 인터뷰를 정리하고 본질적인 메시지만 압축해서 담아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그동안 당신의 끌어당김은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제대로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실천 팁들까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왜 우리의 현실은 가치 필터에 의해 달라지는가? 자동차를 새로 사기로 마음먹는 순간 갑자기 길거리에서 그 모델만 유난히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어디를 가든 아이들 관련 정보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가치라는 기준을 통해 세상을 선택적으로 걸러내고 중요한 것만 보여주기 때문이죠. 드마르티니 박사는 이것을 가치 필터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곧 우리의 현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새 아이를 둔 엄마가 쇼핑몰을 걸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녀의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아이들의 옷, 장난감, 교육, 건강식품일 겁니다. 같은 쇼핑몰을 지나가는 사업가라면 그의 시선은 오직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 사람들의 소비 패턴, 투자 기회에 꽂히겠죠. 똑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가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걸러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그것이 나의 진짜 가치와 일치한다면 현실은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가 그 순간부터 관련된 기회, 사람, 정보만 빠르게 포착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치와 목표가 일치하면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행동이 따라오고 성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내 진짜 가치와 맞지 않는 목표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미루고 귀찮고 외부에서 억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결국 끌어당김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법칙은 가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여기서 드 마르티니 박사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재적 가치에 맞는 목표는 우리를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고 외재적 목표는 늘 외부 보상이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어떤 소년이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만 하는 이유는 보상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높은 가치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공부는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가치와 맞지 않는 목표는 결코 강력한 끌어당김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왜 현실화를 못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목표는 돈을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내면의 최고 가치는 사실 안정이나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뇌는 그 목표를 필터링해버리고 결국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그 가치와 일치하는 목표를 세워라. 그때 끌어당김은 억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존 드루튼이 박사가 말하는 끌어당김의 본질입니다. 왜 목표와 가치가 어긋나면 끌어당김은 작동하지 않는가? 우리의 뇌는 단순히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는 언제나 가치라는 내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에너지를 배분합니다. 만약 목표가 내 진짜 가치와 일치한다면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 피질은 인간의 사고, 계획, 창의성,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켜질 때 우리는 몰입 상태에 들어가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집중이 강해집니다. 즉, 뇌가 스스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반대로 목표가 내 가치와 맞지 않는다면 뇌는 전두엽 대신 편도체를 엽니다. 편도체는 생존 본능과 관련된 뇌 구조입니다. 먹을 것, 위험, 쾌락, 즉각적인 자극에는 반응하지만 장기적인 목표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 모드에 들어가면 우리는 작은 보상에 쉽게 흔들리고 금세 산만해지고 미루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가치와 목표가 어긋나면 뇌는 생존 모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늘 당장의 쾌락에 빠지고 도전이나 장기 계획은 무겁고 귀찮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뇌는 내 진짜 가치와 연결되지 않는 목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동 필터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 되고 싶다고 외쳐도 만약 내 최고 가치가 안정이라면 뇌는 변화와 위험이 따르는 부자의 길을 차단해버립니다. 결국 끌어당김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내 최고 가치가 성취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뇌는 성공과 연결된 모든 기회를 예민하게 포착합니다. 뉴스 기사 속 투자 아이디어, 우연히 만난 사람의 조언, 책의 작은 문장까지 다 눈에 들어오고 그때마다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삶은 마치 마법처럼 빠르게 변하기 시작하죠. 드마르티니 박사는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가치와 목표가 일치하면 우주는 마치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기회와 사람을 연결해줍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마법이 아니라 뇌가 이미 그 기회를 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끌어당김의 실패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가치와 목표의 불일치에서 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편안한 삶이 최고 가치라면 부자가 되는 길은 끊임없는 도전과 불확실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면 그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인정 때문에만 움직입니다. 이럴 경우 진정한 끌어당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최고 가치를 찾고 그 가치와 목표를 정렬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자동으로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키고 몰입이 생기고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때부터는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도 새벽까지 대화하고 멀리 있어도 시간 내서 찾아가고 돈 없어도 선물 사고 싶어지잖아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보상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상태인 거죠. 저도 관심 없는 분야의 책을 교양을 쌓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읽을 땐 5분도 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자료 조사를 하고 영감을 얻기 위해 책을 읽을 땐 시간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몰입하게 됩니다. 목표와 가치가 완전히 일치했을 때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가 드마르트니 박사가 말하는 진정한 끌어당김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 목표는 과연 당신의 진짜 가치와 일치하나요? 만약 목표와 가치가 어긋나 있다면 아무리 시각화를 하고 아무리 긍정확언을 외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확언이 아니라 나의 최고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치와 목표가 일치할 때 현실에서 일어나는 기적.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가치와 목표가 완전히 일치하면 세상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합니다. 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일을 해낼까? 마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한 능력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천재 기업가라 부르지만 사실 그의 비밀은 더 단순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순간부터 그저 멈출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독특했습니다. 12살쯤 이미 모든 종교의 경전을 탐독하며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어느 것도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세상은 공허했고
살아가는 이유조차 흐릿하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더글러스 애덤스의 책을 읽게 됩니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었죠. 그 책 속에서 그는 인류가 지구를 넘어 화성에 정착해야 한다는 비전을 접했고 바로 그 순간 삶의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다. 그때부터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로켓을 쏘아 올리고 전기차를 만들고 인류를 우주로 보내겠다는 꿈은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매일 18시간씩 일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상태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일중독자라 부르지만 사실은 가치와 목표가 일치한 인간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입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 뉴럴링크. 한 사람이 평생 하나만 성공해도 대단한 업적으로 남을 회사를 그는 동시에 여러 개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부호와 명성은 그가 억지로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몰입의 부산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비단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름다움을 입힌 기술을 만들고 싶다는 내적 가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작은 곡선 하나, 색감 하나에도 집착했고 그 집착이 결국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꿔버렸죠. 또 운동선수들을 떠올려 보세요.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 그들은 농구를 해야 하니까 코트에 나간 게 아닙니다. 농구가 곧 삶의 의미였기 때문에 새벽부터 체육관에 들어가고 모두가 떠난 후에도 끝까지 남아 슛을 던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노력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몰입이 쌓이면 결국 작든 크든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죠. 드마르티니 박사가 말하는 끌어당김의 진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치와 목표가 일치하면 억지 노력 없이도 인간의 포텐셜이 터져나온다. 그 순간 우리는 일반적인 에너지를 훨씬 뛰어넘는 집중력, 창의성, 회복력을 발휘합니다. 마치 이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렬한 힘이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힘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같은 거대한 성공 사례를 보며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도 자신의 가치와 목표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같은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통해 회사를 키우고 어떤 이는 예술적 재능을 폭발시키고 또 어떤 이는 단순히 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좋아, 가치와 목표가 일치하면 대단한 결과가 나온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내 진짜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지? 좋은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자기 가치를 잘 모릅니다. 겉으로는 돈, 성공, 명예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도 계속 미루게 되고 동기부여가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드마르티니 박사가 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시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은 어디에 있는가?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쓰는 시간. 그게 바로 당신의 진짜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책을 읽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업 아이디어를 정리하는데 밤을 새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 사람의 가치가 숨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또 하나의 강력한 단서는 돈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돈을 씁니다. 돈이란 단순히 화폐가 아니라 가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옷과 패션 아이템에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건강식품과 운동에 투자하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이나 강연책에 기꺼이 돈을 씁니다.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은 변명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그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화 주제를 살펴보라. 친구와 이야기할 때 당신은 어떤 주제를 가장 자주 꺼내나요? 사람은 무심코 가장 관심 있는 것, 즉 가치와 관련된 주제를 말합니다. 어떤 이는 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는 자녀 이야기로 밤을 새우며 또 다른 이는 여행이나 음악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역시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네 번째, 감정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순간.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의 강도입니다. 내가 언제 가장 기쁘고 언제 가장 화가 나며 언제 가장 좌절하는지 살펴보세요. 강한 감정이 일어나는 지점에는 반드시 내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할 때
깊이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은 경제적 불안정을 느낄 때 불안이 극대화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 무시당했을 때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죠. 이처럼 감정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반응하는 일종의 나침반입니다. 5번째, 어린 시절의 꿈과 연결하라.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 꿈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끌렸던 관심사 속에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어린 시절부터 우주와 과학책에 몰두했던 것처럼, 잡스가 디자인과 예술에 집착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전부터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 삶을 움직이는 핵심 가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나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나는 어떤 대화를 가장 즐겨하는가? 나는 언제 감정이 크게 요동치는가? 나는 어릴 때 무엇을 꿈꾸었는가? 여기에 솔직하게 답한다면 당신의 진짜 가치는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가치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싶어라며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이기에 인위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갈등과 좌절만 커질 뿐이죠. 대신 현재 나의 가치와 목표를 정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족이 최고의 가치라면 돈을 벌더라도 가족과 연결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안정,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자유시간 확보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가치와 목표가 연결될 때 비로소 뇌는 전두엽 피지를 켜고 몰입과 끌어당김을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끌어당김과 나의 가치를 연결하는 구체적 적용법. 자, 이제 이론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그 방법을 단계별로 매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가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뇌는 이런 막연한 표현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가치와 연결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싶다는 목표를 아이 학비를 걱정 없이 내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라고 바꾸는 것이죠. 이 순간 목표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가치와 맞닿은 현실적 비전이 됩니다. 두 번째 임무는 하루 일정 동안 가치를 심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대한 목표를 세워도 일상과 단절되어 있으면 끌어당김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매일 반복될 때 뇌는 이건 진짜 중요한 거구나 하고 학습합니다. 만약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면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 가치를 강화합니다. 세 번째는 시각화를 가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집이나 멋진 차 같은 장면만 그리지만 그 그림이 자신의 가치와 연결되지 않으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시각화를 할 때 부모님을 모시고 새집 거실에서 웃고 있는 모습처럼 가치와 연결된 장면을 떠올리면 뇌는 더 생생하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시각화는 물질 자체보다 그 물질이 내 가치와 맞닿아 있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대화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은 뇌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가치가 성장인데도 늘 힘들다, 귀찮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 뇌는 성장보다 회피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착각합니다. 반대로 이 경험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면 뇌는 그것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 너무 지겨워, 대신 이 경험이 내 사업을 준비하는 훈련이 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환경을 가치 친화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의지보다 더 강력한 게 환경입니다. 가치가 건강인데 집안 곳곳에 과자와 술이 있다면 몰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가치라면 집에 과자 대신 과일을 두고, 성장이 가치라면 침대 옆에 휴대폰 대신 책을 두는 식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끌어당김의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결국 중요한 끌어당김은 단순히 간절히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식의 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가치와 목표를 정렬하고 그것을 언어와 행동 시각화와 환경 속에 심을 때 비로소 현실은 움직입니다. 이때부터는 억지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내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몰입하고 현실이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고,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목표가 정확히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현실이 움직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몰입이 시작되고, 기회와 만남 상황들이 마치 약속된 것처럼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 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 끌어당김은 멈출 수 없는 힘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